네, 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조합정보센터의 김승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송희입니다. 자, 이제 한 달만 있으면요. 대학교 기말고사 시즌이고요. 네. 그게 끝나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바라던 겨울 방학이 도래합니다. 네, 그런데요. 방학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요즘 취준 유학이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취준 유학이요? 예, 뭔지 아세요? 취업 준비를 위한 유학 이런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해외로 가는 게 아니고 해외가 아니에요? 네, 지방에 계신 취준생 여러분들이 취업 준비를 위해서 서울로 유학을 오는 거라고 합니다. 서울로 유학을 온다?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지방에서는 취업 준비가 아무래도 좀 어려워서 그런 걸 수 있겠죠? 네, 방학 중에는 준비할 게 많잖아요. 어학 점수도 따야 되고 또 취업에 관련된 각종 사교육도 좀 듣고 싶은데 아무래도 그렇죠. 기회가 좀 덜할 수가 있으니까 예. 서울로 많이 올라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서울로 방학 동안 유학을 온다는 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재밌는 말이기도 한 표현이기도 한데 그래도 외국이 아닐지라도 비용이 꽤나 들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그죠? 맞습니다. 예. 어쨌든 서울에 올라와서 체류해야 하면 고시원에라도 들어가야 체류비도 있어야 되잖아요. 되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예. 것도 들고 어학원에 자격증 학원들, 시험에 취업 준비 학원 또 끊으면 돈이 그렇죠. 200~300만 원은 금방 나간다고 맞습니다. 합니다. 일자리도 서울에 많고 학원도 서울에 몰려 있고, 그러니까 지방대생들 입장에서는 지방 사는 것도 좀 서러워 죽겠는데 이래저래 많은 이유들로 서럽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업방송 잡정보센터가 있는 거겠죠. 저희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서울로 올라오시는 건 저희가 막기만 하진 않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절실하다는 거니까 저희도 열과 성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또 12월부터 시작되는 왜 떨어졌나 시즌3에서 여러분들의 출연 신청 받고 있으니까요.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메일 주소 worktv@yna.co.kr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힘 닿는 데까지 정말 열심히 도와드리겠다는 마음으로 네. 목요일 잡정보센터도 출발하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네, 2017년 하반기 공채 이제는 거의 그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남아있는 곳들이 있고요. 당연히 지원을 하셔야 후회가 없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막판 역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아니죠. 가을의 전설을 가능하게 해주실 분 오늘 또 모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요 콜미 TJ의 이택준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택준입니다. 예, 네. 지난주 아주 굉장히 큰 반향이 있지 않았나 네,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이제 어땠습니까? 인생에서 이제 아, 첫 방송을 이제 했다 보니까 네. 저도 이제 사진도 올리고 처음 방송이었어요? 그렇죠. 네, 오. 그래서 이제 SNS에 자랑 사진을 좀 올렸습니다. 네. 인스타 이런 데다가 네네네 올렸는데 이제 저는 기대했던 것처럼 이제 잘하더라 역시 따봉 이런 네. 것들을 기대했는데 다 이제 이런 댓글들만 있어서 굉장히 좀 시무룩해 있었거든요. 근데 따봉이 웬 말이에요? 따봉 30년 전 표현을 쓰는데. 네네 정말 이 친구들 위해서 잘했대요 그래도? 아니요 그냥 계속 크크만. 근데 근데 친한 이제- 친구들인가 봐요, 그죠? 네, 친한 친구들인데 사이가 좀 멀어질 것 같다는 느낌도 있더라고요. 아니에요. 그래도 시샘의 마음도 있기 때문에 네네. 또 그게 크크로 표현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이제 자, 방송을 보고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제 그 항만공사에 지원하는 분들이 좀 연락을 주셨어요. 근데 사실 제 연락처가 그 녹색창에 검색하면 또 바로 나오거든요. 쉬운 남자라고.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연락을 좀 받아서 이제 좀 방송에 경각심을 좀 갖고 열심히 해야겠다 네.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요. 또 이렇게 일주일 만에 또 부르신 걸 보면 제 방송이 나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너무 이렇게 오늘도 자의적으로 막 판단하지 마시고 지켜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오늘 그래요. 네, 어떤 기업 들고 나오셨는지요? 어디 갖고 오셨습니까? 예. 그 아워홈입니다. 일단 회사 이름에서 오는 아워홈. 느낌이 일단 우리들의 겨울이 막 시작한 이 시점에 굉장히 참 따뜻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어떤 그렇습니다. 다른 회사보다도 제 회사 이제 콜미티제이처럼 네. 따뜻한 그렇습니다. 느낌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일반 우리와 같은 소비자들에게 아주 익숙한 이제 식품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오홈이 식품 기업인데요. 저는 맨 처음에는 저희가 그 급식 기업으로 네. 생각만 했었는데 이게 편의점도 있고 면 종류도 있다고 그러고요. 김치도 있고 어느 순간에 굉장히 소비자들에게 확 다가온 느낌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언제 이렇게 좀 컸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이 회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규모가 절대 작지 않은 회사입니다. 2000년에 그 LG 유통으로부터 푸드 서비스 사업을 양수해서 전문 식당 그리고 식자재 영업 그리고 말씀하신 단체 급식 사업을 이제 메인으로 하고 있고요. 네. 경쟁사로는 이제 삼성 웰스토리, CJ 프레시웨이, 현대 그린푸드 등이 있는데 들으시면 알겠지만 이제 네. 대기업 계열사죠, 다들.
그리고 이제 특히나 단체 급식 같은 경우에는 독보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기업 형태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제 비상장 회사입니다. 비상장 회사인데 상장 안 했군요. 네네 예. 그 지분의 100%를 모두 이제 구씨가 예. 범 LG가죠. 예. 보유하고 있어서 전형적인 가족 회사의 모습을 좀 띠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신입사원 연봉 수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한 3,400 정도이기 때문에 이제 유통업계에서는 뭐 나쁘지 않은 수준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처음에 아직 뭐 소개도 안 했는데 다 얘기해 주고 방송을 처음에 다 끝내시는 것도 할 얘기가 아니고. 더 뒤에 많이 그래요.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나름대로 좋은 회사인 것 같아요. 네, 예. 맞아요. 또 저는 대학 다닐 때 또 학교 급식이 아워홈이었던 것 같아서 그렇죠. 네네네. 또 친숙한 기업이고 아무래도 저희 음식하면 친숙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기업이니만큼 학생들이 많이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 네. 아워홈의 2017년 하반기 채용 전형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김하연 캐스터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시죠. 네, 아워홈의 2017 하반기 공채 정보 화면으로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형 절차입니다. 11월 26일 일요일이죠. 자정까지 마감이 됩니다. 12시 전까지 서류를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인적성 검사와 실무 면접, 그리고 임원 면접, 건강검진 순으로 채용이 진행됩니다. 이번 아워홈 채용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직무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함께 살펴보시죠. 네, 모집 부문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사무직과 연구직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사무직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직무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영업과 식품 생산, 기획, 마케팅, IT, 경영 지원, 재경, 구매 부문에서 인문 상경계열 취준생들이 노려볼 만한 직무가 다수 포진해 있는 게 눈에 띄는데요. 지원 자격 살펴보겠습니다. 대졸 이상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전학점 평점이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어학 우수자와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아워홈의 자소서 항목 살펴보겠습니다. 총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소서 쓰느라 지친 취준생들에게는 정말 3개만 물어봐줘도 정말 고맙다고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항목 살펴보겠습니다. 자기소개 및 지원 동기를 간략하게 기술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항목 살펴보겠습니다. 본인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항목입니다. 세 번째 항목 살펴보겠습니다. 지원 직무에 본인이 적합한 사유와 입사 시 도전해보고 싶은 업무를 기술하는 항목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항목은 얼마 안 되는데 좀 쉽지 않게 느껴지죠. 어떻게 작성해야 합격할 수 있을지 스튜디오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LG 아워홈에 대해서 김하연 캐스터가 자세히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사무직에서 보니까 다양하게 채용을 하고 있어서 문과생들이 특히나 이제 어문학과 출신들이 굉장히 좋아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저희가 화면에는 다 아까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만 문과생들이 가장 많이 도전하고 있는 영업직이 이제 상경 계열을 우대한다고 해놨네요. 예.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보통 회사에서 이제 제가 채용을 담당했었던 회사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전공 우대를 하는 경우에 전공에 이제 가산점을 준다기보다는 아예 전공별로 이제 TO를 나눠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공별로.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100명을 채용한다라고 하면 예. 70명 정도를 상경계로 채용을 하고 나머지 30을 이제 비상경으로 채용을 하겠다. 뭐 그런 것들인데 그래서 이제 아워홈 같은 경우에도 영업직에 상경계 TO를 이제 많이 두겠다라는 걸 얘기한 거죠. 그래서 뭐 실제로 영업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 뭐 소통 능력이나 아니면 설득력 뭐 이런 것들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아워홈 정도의 사실 그 인프라를 갖춘 회사라면 사실은 뭐 그런 것보다는 뭐 판매량이나 뭐 매출과 같은 지표를 좀 잘 다룰 수 있는 뭐 말하자면 이제 숫자에 강한 숫자에 좀 익숙한 네, 그리고 이제 그 친구들. 숫자들을 좀 엑셀로 잘 가공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숫자에 조금 더 익숙한 그 상경계를 우대하는 거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제 들여다보면요. 영업이라고 해도 식재 영업, 식품 영업, FS 영업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우선 이게 어떤 건지도 정확히 알아야 될 것 그래요. 같아요. 다 말도 비슷한 것 같긴 한데요. 예. 네,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FS 이제 푸드 서비스인데요. 네. 영업 그리고 급식 사업으로 대표되는 이제 사업인데 그 LG나 한진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성희 씨께서도 네. 학교에서도 이제 접하셨다라고 그렇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 대기업과 각종 대학교 그리고 병원에 이제 진출해서 뭐 천여 가지 상품을 직접 제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사실 식재나 식품 FS 영업이 이제 각각의 영업 대상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뭐 브랜드 이미지나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인프라가 좀 갖춰져 있기 때문에 뭐 어필해야 할 요소들이 뭐 그렇게 크게 다를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고요. 또한 그 기본적으로 아워홈 약간 이제 B2C보다는 B2B의 개념인 느낌이에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예. 네. 그래서 아워홈 또 채용의 특이한 점 중에 하나가 이제 최종 면접까지 다 본 다음에 이제 인사팀에서 이제 지원자들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연락을 좀 해왔고 선택한 1지망, 2지망이 아닌 이제 다른 직무, 이제 FS 영업으로 지원을 했어도 뭐 이제 식자재 영업을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묻는다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각각의 영업 특성에 맞는 인재를 선발하겠다기보다는 아워홈의 이제 맞춤형 인재를 영업 인재를 이제 뽑겠다는 의도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실제로 근데 회사 들어가서도 맨 처음에 네네. 지원한 거 아닌 직무로 가는 경우도 실제 있지 않아요? 그게 뭐 제가 네. 사실 경험한 게 그렇기 때문에 원래 뭐였죠? 제가 이제 해외 영업으로 이제 지원했었고요. 가셨다가 인사로 네네. 가신 네네 그렇습니다. 잘생겨서서 맞습니다. 네.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근데 네네. 그 결과적으로 그 각 직무 좀 이렇게 세분화돼 있지만 공통적으로 그 직무의 특성을 다 파악을 해놓는 게 그 지원자 입장에서는 중요하겠네요. 당연한 말씀하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식품 생산 직무에서는 뭐 말 그대로 식품 쪽을 우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네, 뭐 당연히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그 품질 관리의 경우에는 식품 관련 전공을 우대하지만 수불이나 원가 관리 등에 관련한 지원 업무 그리고 생산 관리의 경우에는 상경 계열까지도 숫자에 능한 네. 상경 계열까지도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자, 저희가 모집 공고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예. 오히려 우대 전공이 있어야 할 것 같은 식품 영업 기획이나 식품 마케팅, 총무, 인사 이쪽이 전공 무관으로 되어 독특한 것 있습니다. 같아요. 여기는 예. 왜 그런 거예요? 네, 좀 이제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을 네. 부분인데 예. 이제 한 단어로 이제 말씀드리자면 다양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성. 그 아워홈의 경우에도 이제 관리자급의 대다수의 인원이 이제 LG 출신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예전 90년대 그 대기업의 분위기가 이제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부분들이 네.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또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이제 전공에 따라서 이제 직무가 선택되어 온 사람들이 이제 대다수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획이나 그리고 뭐 총무 인사 등의 상경계 출신들이 이미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이제 다양한 전공을 가진 이제 신입사원들이 입사를 해서 이제 조금 다른 접근을 통한 이제 아이디어를 내는 것을 기존 직원들이 이제 기대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런 이유에서 보면 이제 뭐 상경계를 우대하지 않는다.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또 상경계보다는 오히려 네. 이제 비상경계 지원자들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아까 90년대 대기업 분위기를 좀 갖고 있을 수 있는 약간 회사다라고 보수적인 하셨는데 느낌이 보수적인 있다는 거를 게. 말씀하시는 뭐 건가요? 보수적이라기보다는 이제 전공에 맞춘 이제 직무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인사팀 같은 경우에는 다 이제 경영학과 혹은 뭐 심리학과, 교육공학과 정도이고 네. 이제 전공별로 그러니까 회계 재무팀이다라고 하면 이제 또 이제 상경계만 채용되는. 근데 사실 최근에 대기업 분위기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네. 아까 또 영업 같은 경우는 또 다 아우를 수 있다 했기 때문에 좀 네네. 이렇게 혼재된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연구직 같은 경우도 살펴봐야 될 텐데 저희가 이제 보통 연구직 R&D 직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학벌이 좀 더 좋아야 되고 또 공부를 좀 더 많이 했어야 돼 이런 이런 어떤 그 고정관념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연구직에서는 좀 특히할 만한 사항이 있을지 좀 짚어주시죠. 네, 뭐 말씀하신 연구개발 이제 R&D의 경우에는 전 직무가 관련 전공자 그리고 석사 학위를 이제 그 취득자들을 이제 필수로 하고 있고요. 네. 특히나 이제 연구 기획 같은 경우에는 일본어를 필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좀 찾아보니까 아워홈 R&D 네트워크가 이제 네덜란드, 미국 그리고 일본에 이제 집중되어 있는데 특히 일본에서는 이제 실버푸드 관련한 식품의 연구 개발에 이제 아워홈이 집중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게 이제 뭐 바로 3일 전 기사인데 네. 이제 아워홈이 국내 최초로 고령자들이 쉽게 먹을 수 있는 이제 부드러운 고기나 떡이나 견과류 등을 개발하였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제 그 연구 기획에서 채용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쪽 업무를 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실버 산업의 네. 일종인 거죠. 그러니까 노인분들을 위한 어떤 제품 개발한다는 거, 이런 거에도 이제 집중한다는 걸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드네요. 정말 예. 지원하실 때 꿀팁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일본 쪽으로 이렇게 신사업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일본에 대한 공부도 좀 필수겠어요. 어떤가요? 네, 물론 일본어를 굉장히 능숙하게 할 수 있다라면 가장 유리할 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네. 정말 예. 요새는요. 네. 그 기업이 진출하는 그 나라, 뭐 사업 분야까지 다 아우러야 되니까 취준생들이 준비할 게 정말 어마어마할 것 스펙 말고도, 같아요. 그렇죠? 스펙 예. 말고도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쌤은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나요? 네, 뭐 사실 저도 이제 인사팀에서 채용을 계속 했지만 이제 회사 입장에서도 이러한 변화들이 이제 채용 시장의 흐름이 이제 썩 달갑지만은 사실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지원자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열심히 준비를 했다 보니까 이제 입사해서 회사가 이제 본인의 기대나 근데 기준에 못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입사 전에 이미 회사 힘이 빠져 입장에서? 있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기 퇴사자들이 이제 늘어나게 되고 이제 회사 입장에서 또 엄청난 이제 금전적 손해겠죠. 그래서 이 굴레가 이제 계속 반복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하지만 뭐 최근에 이제 긍정적인 변화들은 이런 것들을 회사에서 계속 겪다 보니까 이제 이런 데이터들이 쌓이겠죠. 고스펙자들을 스펙만 놓고 평가를 하다 보니까 네. 이 사람들이 빨리 나가기도 하고 뭐 사실 뭐 업무 성과가 좋지도 않다 이런 데이터들이 좀 쌓이다 보니까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들을 좀 점점 깨닫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무조건 이제 문과다라고 하면 뭐 토익 900점, 뭐 오픽, IH 하고 뭐 남들이 하는 대로 준비하면 뭐 사실 그 취업이 쉽지 않겠다라는 것들은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네. 그 회사 계실 때 느끼셨겠지만 네네. 스펙을 좋은 친구들을 뽑는다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와가지고 일을 바로 잘해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의 규모의 회사다라고 하면 신입사원들의 교육을 뭐 2달, 3달씩 이제 철저하게 시킵니다. 그걸 그래서 받잖아요, 기본 네, 교육을. 사람들 그 이제 업무 역량이라고 하는 것들은 네. 다 길러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어. 스펙을 본다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그 업무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앞으로의 사람이 포텐셜을 좀 본다. 네네네. 근데 아하. 고스펙자가 더 유리할 것이다라는 판단을 했는데 뭐 사실 최근의 데이터들은 뭐꼭 그렇지만 않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스펙은 항상 저희에게는 중요하지 않나는 생각이 드는 네. 것 같아요, 그죠? 네, 따라다니긴 하죠. 맞습니다. 자, 이제 네. 인적성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인적성 시험도 보는데 수준이 어느 정도 되나요? 그래요. 어렵나요? 네, 어음 같은 경우에는 인적성을 이제 온라인으로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유형과 난이도는 실제 이제 시험장 가는 게 아니고 네네네 온라인으로 보는데요. 그래서 난이도는 굉장히 평이하다라고 하고 예. 그리고 이게 점수화하지 않고 이제 패스페일 형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면접 단계까지 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뭐 그래서 이제 미리 준비가 조금 되어 있는 학생들이라고 하면 그렇게 큰 크게 이제 어려움은 뭐 다른데 없겠다라고. 인적성을 대기업을 본 친구들이라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 네네, 그렇게 그렇게 생각하면 생각합니다.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자기소개서를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항이 이제 그 자기소개 및 지원 동기를 600자. 네. 썩 많지는 않네요. 네. 600자로 쓰는 건데 나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아우홈에 지원한다. 이게 굉장히 어떤 뭐 연결고리 유기적으로 이어져야 될 텐데 예전에 이제 그 우리 나오신 분 중 기찬 쌤 같은 경우는 지원 동기 따위 없어요. 돈 벌려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택준 쌤 생각은 어떤지 좀 일단 네,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그 기찬 쌤께서는 지원 동기를 쓴 항목에 어떻게 써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나요? 그러니까 뭐 이제 돈 그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얘기하지 않았지만 네네. 결과적으로 이제 뭐 어떤 본인 직무 역량이라든가 이런 네. 것들 강점을 좀 이제 본인 성장 과정에서 있었던 거를 좀 쓴다. 뭐 이런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예. 네, 뭐 이제 저도 비슷한 맥락에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영업직 지원자의 경우에는 이제 본인의 현장 경험 사항들, 이제 뭐 아르바이트가 될 수도 있겠죠. 뭐 그런 것들을 활용한 지원 동기가 가장 아무래도 임팩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물론 이제 B2B 영업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험들이 있는 분이 많지 않을 거예요. 대부분 이제 그 아르바이트도 편의점에서 하거나 직접 소비자들과 맞닿아 있는 그런 B2C 영업을 관련된? 보통은 해보셨을 텐데 예. 뭐 그랬던 거라고 할지라도 이제 그런 것들의 역량을 충분히 좀 드러낼 수 있다라고 하면 좋은 자기소개서가 되지 않을까 예전에 생각합니다. 인사팀 있으실 때 이제 네. 받아보실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볼 때 그 지원 동기를 쓸 때 어떤 류의 지원 동기가 확 들어오는지 그게 일단 궁금하더라고요. 뭐 첫 번째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에 대한 관심이 사실 제가 있었던 회사들도 기존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그냥 대기업 계열사기 때문에 지원하는 사람도 꽤 많았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해운 회사다 보니까 이제 영어 외국어의 특기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아무 목적 없이 지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네. 이 회사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는지를 사실을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저희 회사는 사실 그 이제 두 분께서도 마찬가지겠지만 해운 회사다라고 하면 이제 그 컨테이너 선들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고. 네. 근데 사실 저희 회사는 컨테이너를 안 했던 회사입니다. 지금도 하고 있지는 않고요. 근데 굉장히 많은 다수의 컨테이너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하고. 컨테이너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실 볼 게 없거든요. 회사나 공부를 업황에 제대로 안 대한 하고 온 거네요. 그렇죠. 회사에 대해서. 그렇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럼 점수를 진짜 많이 깎일 것 같아요. 깎이는 게 아니라 사실 네, 거기는 채용이 될 수가 X가 없겠죠. 된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2번은요. 예. 진짜 막막합니다. 본인을 자유롭게 표현하라고 나와 있어요.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요? 이건 어떤 걸 써야 될지 너무 정말 막막할 것 같은데. 네네. 이런 거를 택준 쌤은 잘 쓸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약간 이렇게 살짝 자유분방한 느낌의 개성 있는 사람들은 딱딱딱 타이틀을 맞춰 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저는 어떻게 그래서 표현을 해야 돼요? 그렇죠.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자기소개 쓸 때 이제
그 보통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자유 항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게 저는 제일 좋더라고요. 네. 정말 자유롭게 그냥 제가 쓰고 싶은 대로. 네. 근데 사실 이 항목, 아워홈의 이번 항목이야말로 예. 이제 절대 점수화를 하지 않는 이제 면접용 질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회사에서도 이제 뭐 SK 같은 경우에도 뭐 1000자씩 6개 항목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데 네. 6개 항목을 모두 점수화하지는 않습니다. 그 항목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한 3-4가지 정도를 이제 점수화를 하고요. 나머지는 이제 뭐 패스페일 형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면접용 질문들로 남겨두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항목 같은 경우에도 지원자들 입장에서는 아 이거 또 어떻게 또 직무와 연결시켜야 되지 뭐 이런 내 장점을 어떻게 이제 부각시켜야 되나라고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할 텐데 진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자신의 이야기 이제 뭐 어떤 다른 자기소개서 쓰지 않았던 자기 이야기를 쓰는 것이 이제 면접을 잘 풀어나가는 이제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본인이 뭐 어디를 가서 이제 기억에 남는 네. 뭐 혹은 즐거웠던 그 느낌을 살려서 조금은 이제 이제 자기소개서 원래 감성적이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 항목에 대해서는 조금 감성적으로 그러니까 포인트가 접근해야 뭐냐면 된다? 이제 평가자가 읽었을 때 평가자로 하여금 이제 머릿속으로 좀 이렇게 상상이 될 수 있을 그런 공감할 수 있는 소재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뭐냐면 네. 예전에 SK 같은 경우는 그 최근에 가이드라인을 확 제시하면서 네. 이 회사가 정말 이 자기소개서에 공을 들이고 있구나, 네. 보는구나, 안 보는가의 척도가 질문이 좀 대충인 것은 여기가 이걸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아마 지원자 입장에서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네네. 꼭 그런 거는 아닌 거죠. 뭐 꼭 그렇지만은 않지만 네.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SK 어. 같은 경우에도 자기소개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 그래서 말씀하신 게 절대적이지는 않을 수는 있지만 네. 네, 매년 어쨌든 똑같은 자기소개서를 좀 항목을 디테일한 갖고 것은 있다라고 잘 하면 본다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막 던져놓으신 부분은 그냥 네. 박스라고 한 데는 좀 상대적으로 덜할 수는 있다라고 뭐,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면접용으로 활용하겠다라는 예. 의도가 면접에서? 네, 좀 보일 수 그러니까 있겠습니다. 이번은 면접에서 활용할 거기 때문에 질문을 좀 끌어낼 수 있는 이야기들을 어, 쓰는 게 좋을 네, 것 정확히 같아요. 맞습니다. 정확히 감성적으로 시작하지만 현실적으로 끝날 수 있는 네. 약간 얘기가 될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런 거. 네네. 엄청나게 그러면 저희가 자기 뭐 분석하네. 취미 특기에 대해서 좀 기술을 해도 괜찮을까요? 당연합니다. 아. 네. 본인의 관심 분야에 대해서 네. 이게 뭐 사실 공감할 수 있는 분야다라고 한다면 네. 뭐 정말 게임을 좋아하는 지원자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 자기소개서에서 자기가 게임 오타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 항목에서는 이 본인이 항목에서. 집중했던 분야가 그거다. 그래서 업무에 있어서도 본인이 더 열정적으로 네.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집중한 거에 생각합니다. 대한 그냥 나열만 게 아니라 어떤 그 의미를 좀 어떤 의미인지를 좀 부여하는 그러면 거. 더욱더 좋겠죠. 그게 네. 좋겠네요. 네. 꼭 이 회사나 직무에 맞추지 않아도 자신이 자유롭게 정말 자유롭게 기술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3번 들어보죠. 예. 네, 3번입니다. 지원 직무에 본인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와 입사하면 도전해보고 싶은 업무를 이야기하라인데요. 이 부분은 직무 쪽이니까 그래도 좀 수월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NCS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접근을 해봐야 되나요? 네, 뭐 맞습니다. 이제 지원 직무 필요 역량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파악이 어느 정도 된 상태일 거기 때문에 네. 적합하다고 하는 이유들은 이제 그것들을 이제 살려서 쓰시면 될 것이고 이제 문제는 도전해보고 싶은 업무를 어떻게 작성할 것이냐는 건데 저는 영업직으로 지원한다라고 하면 그렇게 좀 써볼 것 같아요. 이제 사업의 특성상 이제 회사의 이제 제품, 이제 프로덕트의 이제 인프라는 거의 이제 뭐 삼성이나 현대나 다 비슷한 수준일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영업사원들의 이제 플러스 알파 역량이 좀 발휘가 돼야 되는데 그게 뭐 뭐예요? 이제 뭐 식자재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이제 서비스 제공을 하게 될 거잖아요. 위탁을 받게 되면 그렇죠. 뭐 이제 임직원들 예를 들면 대학생들한테 이제 할 수 있는 이벤트 기획 뭐 이런 것들까지도 이제 담당을 하기 때문에 뭐 그런 역량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영업팀 내에 이제 뭐 어떤 그런 이벤트를 담당하는 이제 서포트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본인이 담당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예전에 뭐 행사 기획이나 이런 걸 학교 다니면서 했었다라고 하면 네. 그런 경험이 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뭐 이제 선망하는 업무 적을 때 네. 너무나 되고 싶은 마음에 남들이 이걸 안 할 것 같아 해서 굉장히 좀 기피하는 업무라든가 실제로 마음속에는 없지만 영혼 없이 하드한 어떤 그런 업종을 업무를 하고 싶다 이렇게 적으면 좀 더 유리할까요? 뭐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본인이 갖고 있었던 그런 성향 같은 그게 것들이 드러나겠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면접 때 물어볼 거거든요. 정말 그럼 이 기피하는 업무들 할 수 있겠냐라고 네. 물어봤을 때 이 표정과 나오겠죠. 언행 일치가 안 된다라고 하면 네. 사실은 면접에서 다 드러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네. 완전 범죄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본인이 그 답변까지 다 준비를 하지 않는 한 쉽지 않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생각이 네. 되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 디테일한 업무를 좀 알아야 3번에서 어떤 그 채용 담당자의 눈에 들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자, 택주쌤 그 취업준비생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쌤처럼 이렇게 퐁당퐁당 막 직장의 신처럼 왔다 가신 그 사회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 직무에 대한 환상이라는 게 좀 있을 거란 얘기죠. 네. 그래서 실제 업무에서 맡게 되는 어떤 그것들이 실제 하시는 분과 차이가 좀 괴리가 있을 텐데 예를 들어주신다면 뭐 어떤 게 있을지 본인은 뭐 워낙 많은 곳을 왔다 갔다 하셨기 때문에 네네. 공사했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얘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쁘게 포장해 주셔서 대단히 아, 예, 감사하고요. 그 제가 이제 서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아워홈 이제 공식 블로그에 보면 이제 올해 상반기에 입사한, 그러니까 상하반기 이제 2차 두 번째 이제 채용인 건데요. 그 입사한 마케팅 직무와 이제 영업 직무에 근무하고 있는 현직자의 인터뷰 내용이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이유를 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다른 직무가 아니라 왜 이제 영업 직무 혹은 이제 마케팅 직무의 현직자 인터뷰를 해놨을까요? 아마 학생들이 많이 환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직군이기 때문이 환상을 아닐까요? 깨려고? 네네, 그렇죠. 좀 현실을 보여주려고. 네, 그 아니, 이유는 명확하겠죠. 이제 영업과 마케팅이 이제 특히 입사 전의 생각과 이제 입사한 다음에 그 괴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뭐 그렇게 이제 포스팅을 해놨다. 그래서 참고해라. 진짜 영업이랑 마케팅 이런 거다라고 이제 아워홈에서도 얘기를 하고 싶었다는 것 같은데요. 이제 예를 들면서 이제 영업의 경우에는 이제 대학교나 이제 대학병원들에 납품을 할 때 이제 다른 경쟁사들과 입찰 단계에서부터 이제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때 필요한 서류가 이제 20여 가지 이제 이상이다라고 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설득력이나 뭐 의사소통 능력 이런 게 사실 주 메인 역량이 아니라 이 입찰에 이제 필요한 서류들을 이제 적절하게 가공을 해서 제출하는 것이 이제 영업 담당자의 이제 첫 업무이자 이제 가장 중요한 업무일 것인 텐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역량들을,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게 된다라는 걸 충분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거고요. 이제 또한 이제 급식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제 나눠지는데 아침 급식이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이제 식자재가 들어가는 시간이 굉장히 빠르겠죠. 새벽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새벽 시간에 이제 발생되는 클레임들을 확인하고 또 빠르게 이제 유관 부서들의 연락을 취해서 이제 굉장히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이제 업무 패턴도 그리고 꽤나 불규칙할 거고요. 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사전에 알고 있어야 정확히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새벽에- 되게 중요한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그렇죠. 영업이나 마케팅 할 때 보통 학생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 설득력이나 의사소통 능력 이런 부분 많이 어필할 거란 말이에요. 약간 이렇게 좋은 게 좋은 것처럼 예.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네네. 다른 부분에 더 집중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일어나서 클레임 걸리면 그걸 또 재빠르게 처리해야 그렇죠. 되고. 유관 부서들의 연락을 본인이 다 취해야 되는 이 부분이니까요. 보통 재빠른 친구가 아니라면은 네네. 하기 쉽지 않은 그런 그렇습니다.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네네. 자, 그러면 예. 이렇게 업무 그 영상이 올라와 있으니까 이거를 그대로 좀 믿고서 왜 그러냐면 가끔 이게 네. 왜냐면 채용 설명회 때 보면 그게 사실이 아니고 좀 이렇게 좋게 포장한 경우도 있다고 그래서 네네. 이걸 그대로 믿어도 되는 건지. 네, 뭐 근데 포스팅한 내용도 그렇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 비교적 그러니까 아워홈에서도 그래요. 이제 진짜 그 영업 업무와 마케팅 업무에 대해서 써놨고요.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그래요. 보입니다. 뭐 그리고 내용- 또 사실은 제가 또 휴민트를 좀 활용을 해갖고 어. 이제 식품회사에 다니는 친구들이 꽤 많더라고요. 사실 아워홈 같은 경우에도 직원이 10,0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영업사원부터 영양사들까지 이제 굉장히 많은데 저 그분들을 활용해서 좀 진짜 업무에 대해서 좀 알아본 바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학생들이 자소서 쓸 때 그 영상을 많이 참고해서 쓸 것 같아요. 여기서 그쵸. 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그 참고해야 될 부분은 이제 또 그런 것들이 있겠죠. 올해 상반기에 이제 포스팅된 굉장히 따끈따끈한 네. 정보이기 때문에 또 모든 지원자들이 그것들을 보고 네. 또 그 방향으로만 간다라고 하면 또 굉장히 획일적인 일반적인 지원자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뭔가 자신의 역량을 하나 더 얹을 수 있어야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알겠습니다. 그것만 보고 또 똑같이 쓰면 안 되겠네요. 그럼 네네. 그런 네. 분도 많이 또 있을 테니까. 네. 자, 그리고 이제 어쨌든 면접을 또 준비를 해야 돼요. 자기소개서 잘 작성했다면 면접 가서 이제 내가 잘 썼지만 잘 쓴 걸 잘 풀어놔야 되기 때문에 아까 또 2번 같은 경우는 또 면접에서 굉장히 많은 거리들이 네. 나올 텐데 면접 준비는 좀 어떻게 대체적으로 여기는 하면 될까요? 네. 네, 뭐 면접 같은 경우에는 1차, 2차로 나눠서 진행이 되는데요. 이제 기출 문제가 이제 꽤 많이 이제 공유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1차에서는 보통 상황 대처 능력을 보는 질문들과
이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기반으로 한 질문들을 주로 묻는다라고 하는데요. 상황 대처 능력이라 함은 이제 거래 업체와 구매 업무 진행 중에 업체 측에서 이제 단가가 안 맞으니까 거래를 못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럴 경우에 이제 본인이 영업사원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제 반응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런 질문들이 사실 지원자 입장에서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또한 이제 뭐 2차 면접에서는 이제 조기 퇴직률이나 이직률이 굉장히 높은 유통업 이제 식품 산업의 특성상 회사에 대한 로열티를 묻는 그리고 지방 근무 네. 가능 여부 뭐 이런 것들의 확인용으로 질문들을 주로 이룬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네. 지방 근무도 있군요. 지방이 네, 지방 전국 근무가 다예요? 그렇죠. 전국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입사 지원서를 쓸 때도 일지망 식품 영역하고 본인의 그 희망 그 근무 지역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그게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지방에 좀 연고지가 있거나 지방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또 자기가 있는 지역에 지원해 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지역 물론 분들은 그렇습니다. 그게 좀 날 수 있. 네, 상대적으로는 네, 경쟁률이 좀 적을 수 있겠죠. 서울이나 수도권보다는. 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자, 면접에 들어갈 때 이 기업에서 어떤 인재를 좀 좋아하는지도 궁금한데 실제로 좀 알아보셨다고 하니까 어떤 인재들을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을까요? 우리가 아오홈 그러면 약간 좀 여성적인 문화를 떠올릴 수 있고 또 식품 기업이어서 네네. 실제도 좀 그런가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사실 그것도 이제 개인적으로 좀 알아보니까 사실 그 식품 영양사들 채용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여자 채용이 많습니다. 여성분들 채용이 굉장히 많긴 한데 사실 영업 직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삼성 웰스토리나 CJ 프레시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아워홈에서도 사실 여성 채용 비율이 그리 높지 않다라고는 합니다. 뭐 그렇긴 하지만 사실은 여성들이 또 강점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잖아요. 사실 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서류 작업이나 이런 것들은 남자들은 좀 이렇게 덤벙대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네. 꼼꼼하게 오히려 또 여자분들이 할 수 있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향들을 좀 어필한다라고 하면 조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2017 아오홈의 하반기 공채 합격 전략을 살펴봤는데 택준 쌤이 저기 그 방송 때 반응 보니까 뭐 빅뱅의 뭐 탑을 닮았다. 네. 뭐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저기 했다는데 예, 농담이고요. 그러니까 탑의 한 수를 듣기 전에 앞서서 네. 시간이 좀 남기 때문에 저기 박성현 아나운서가 이번 하반기 공채 전형 절차에 대해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들어볼까요? 2017년 하반기 채용 전형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소개 네. 좀 해드릴게요. 먼저 전형 절차인데요. 예. 11월 26일 일요일 자정, 그러니까 밤 12시까지 지원서를 접수받고요. 인적성 검사, 실무 면접, 임원 면접, 건강검진의 순서로 채용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예. 이번 아홈 채용에서는 다양한 직무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크게 사무직과 연구직으로 채용을 하고 있는데요. 사무직에서 굉장히 다양한 직무 모집하고 있습니다. 영업, 식품 생산, 기획, 마케팅, IT, 경영 지원, 재경, 구매, 또 인문 상경계열 취준생들이 노려볼 만한 직무가 이렇게 다소 포진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원 자격 살펴보면요. 대졸 이상이고요. 평점 3.0 이상으로 학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우대 조건은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우수자를 우대하고요. 또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한다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26일이니까 언제입니까? 다다음 주입니까? 네, 네, 다다음 주 조금 일요일까지 시간이 좀 시간 남아있기 남았습니다. 때문에 좀 준비를 차근히 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드네요. 자, 끝으로 신의 한 수가 아닌 탑의 한 빅뱅의 수. 탑을 닮으신 탑의 한 수 들어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탑의 한수 개인적으로 그건 굉장히 누가 얘기한 거예요? 탑이 닮다는 얘기. 잘 모르겠습니다. 탑의 한 수로 보죠. 예. 탑의 한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지난번에 이제 제가 항만공사 방송할 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이제 오늘 아워홈 같이 이제 규모가 큰 회사의 경우에는 이제 그 올드루키들의 이제 대거 지원이 이제 또 예상되는 바입니다. 뭐 그럴 때일수록 이제 사실 대학교를 갓 졸업하는 이제 지원자들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실무 중심적인 자세. 뭐 예를 들면 아까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각 거래처에 이제 입찰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 입찰하게 되면 이제 나라장터, 이제 조달청 사이트에 이제 다 업로드가 되어 있단 말이죠. 들어가서 이제 입찰 공고도 한번 쭉 보고 실구매가가 얼마인지 그리고 인도가는 또 얼마인지 그리고 혹시나 이제 입찰이 아닌 수의 계약으로 하는 경우다라고 하면 그 기준이 이제 얼마 정도의 규모인지 실제 업무들을 좀 접했을 체크할 게 때 되게 많겠네요. 그렇죠. 이제 필히 이제 알아야 될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그러한 올드 루키들과의 경쟁에서도 절대 그렇죠. 밀리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주로 이제 대학교에 가서 네, 강의를 많이 하는데 뭐 그것에 대해서 이제 너무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얘기를 꼭 그러니까 중고 해주고 시민과의 싶습니다. 어떤 대결에 대해서 네네. 어, 제가 이제 너무 이렇게 울분을토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좀 쉬는데 진짜 마음이 사실 그 아프셨나 대학생들 보면 예. 그 이제 경쟁자들이 이제 같은 대학생이 아니라 이제
그 경력이 있는 사람들하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선제적으로 이제 뭐라 그럴까요? 부족함을 느낀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뭐 절대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저희도 왜 아나운서 시험 볼 때 저기 어제 하다 오신 분하고 이렇게 같이 들어가면 네. 되게 좀 절개되는 게 있는 것처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입이지만 네. 이렇게 얘기한 대로 어떤 그 분야에 대한 어떤 자세, 좀 구체적인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다면 훨씬 더 장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좀 파이팅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콜미 TJ의 이택춘 대표 컨설턴트와 함께 아워홈 2017 공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1부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일자리 방방곡곡 김한께서 함께 하겠고요. 네, 세계 속에서 더 유명한 한국 기업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히든 챔피언스 리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든든한 생활 시작해 볼까요? 누구든 노후가 든든해야 하니까. 개인형 퇴직연금 IRP 최대 연 700만 원까지 새 공제 혜택을 받으세요. 든든한 세제 혜택에서 든든한 노후 생활까지 개인형 퇴직연금 IRP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답정센터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2부에서는요, 세계 속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강소기업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히든 챔피언스 리그 시간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함께 오시죠. 오늘 우리 동네는 어떤 일자리 소식이 올라와 있을까요?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강원으로 먼저 떠나보겠습니다. 박정화 주무관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춘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박정화입니다. 네, 오늘 채용 소식 알려주시죠. 네, 오늘 먼저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봄내 신용합동조합입니다. 춘천시 후평동에 소재하고 있는 상호금융업체로 금융 업무 전반을 담당할 여신사무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고졸 이상 학력에 문서 작성 및 회계 프로그램 사용이 가능한 분을 우대하며 급여는 월급 150만 원 이상입니다. 접수 마감일은 11월 17일까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 채용 정보를 확인하시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문서 작성 및 회계 프로그램 사용 가능자를 우대한다고 합니다. 참고하셔서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주식회사 하슬라 아트월드입니다. 강릉시 강동면에 소재하고 있는 테마공원 운영업체로 시금파트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은 무관하나 경력 1년 이상자로 바리스타 자격증 소지자는 우대하며 급여는 월급 180만 원 이상입니다. 접수 마감일은 11월 21일까지이며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시어 이메일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바리스타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한다고 합니다. 해당 직무에 관련 사항에 포함되신 분들은 빠른 지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주무관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청주 연결합니다. 서은혜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서은혜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준비되어 있나요?
네, 이번 주 소개해드릴 구인 사업장은요, 주식회사 프리텍입니다. 충북 진천군 초평면에 초재하고 있는 금속류 원료 재생업체로 현재 회계사무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요건으로는 학력 무관, 경력 4년 이상자로 전표 정리, 월 회계 결산, 원가 분석, 세무 신고, 결산, 자금 계획 및 집행 업무 등의 담당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근무 형태는 주 5일, 급여는 연봉 2,700만 원에서 3,200만 원으로 면접 후 결정된다고 하네요. 입사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력서, 자기소개서 준비하셔서 이메일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접수 마감일은 11월 25일까지입니다. 네, 4년 이상의 경력자를 채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바로 알려주시죠. 네, 이번에는 구직자들을 위한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11월 20일부터 23일까지 집단 상담 프로그램인 취업 희망을 진행합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되고요. 자존감 회복을 위한 활동, 자신감 향상, 근로의욕 증진, 효과적 의사소통 등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목요일인 11월 23일에는 성인을 위한 금융경제 지식, 24일 금요일에는 개인 신용관리 및 재테크 요령을 주제로 10시부터 12시까지 단기 취업 특강 진행됩니다. 참여 방법은요, 워크넷 통해서 직접 신청하시거나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요, 전화 043-230-6790으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구직자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주무관님. 네, 감사합니다. 일자리 방방곡곡 강원도와 충청도의 채용 정보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해외에서 더 유명한 대기업의 성장률보다 훨씬 더 높은 성장률을 가진 회사와 내가 같이 커나갈 수 있는 곳이지요. 강소기업들의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히든 챔피언스 리그 시간입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취업 포털 커리어의 김지영 컨설턴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취업 포털 커리어의 김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많이 뭐 추워졌네요. 그 취업 시장도 점점 더 이제 그 막바지를 해 가고 있는데 요즘 어떠세요? 예. 네, 11월에는 이제 서류 전형과 인적성 전형을 합격한 청년 구직자들과 마지막 관문인 이제 면접을 통과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있고요. 2017년 하반기 준비했던 취준생들이 모두 합격하길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2부의 도움이죠. 오늘도 조서연 아나운서 조아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조서연입니다. 자, 일주일째인데 어떻습니까? 예. 아직까지는 할만한데요. 계속해서 즐겁게 임하고 할만하시길 있습니다. 바라겠고 예, 예, 저희가 다음 즐겁게 임하고 주에는 있습니다. 애칭을 하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저희 애칭이요? 만들었잖아요. 뭡니까? 연프로디테 만들었잖아요. 연프로디테. 여신 컨셉으로 여신 저희가 컨셉이어서 네, 아프로디테가 자체적으로 아닌 밀겠습니다. 이렇게 사람 연프로디테. 죽이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알겠습니다. 네, 건강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예. 히든 챔피언 기업 한번 살펴보죠. 쌤, 어디 어떤 갖고 오셨어요? 거 들고 예. 나오셨어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자동차 부품 기술 불모지에서 이룬 국내 유일의 독자 기술력 확보로 도전과 열정을 향한 반세기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 기술과 품질을 인정받는 한국 자동차의 살아있는 역사인 주식회사 만도입니다. 만도요? 네. 만도 여기가 히든 챔피언 맞아요? 여기 대기업 아닙니까 여기? 아직 대기업은 아닙니다. 대기업은 그러세요? 아니군요. 저도 네. 많이 들어봤고요. 또 그 에어컨 뭐 자동차의 위니아. 내비게이션에서 저는 그렇죠. 본 것 같아요. 예. 자 어떤 기업인지 좀 소개 좀 더 해주시죠. 네, 만도는 이제 에어컨으로 착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네. 그렇지 않고 이제 소비자에게 친숙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만도는 자동차 핵심 부품인 제동, 조향, 평가 장치 등을 동시에 개발하고 생산하고 있는 국내 유일한 기업입니다. 또한 그렇군요. 미국 자동차 전문 매체 오토모티브 뉴스가 선정한 글로벌 부품업체 45위에 선정되기도 하면서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세계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만도는 2000년대 중반부터 GM, 폭스바겐, 르노, 중국 업체를 집중 공략하면서 해외 현지 공장을 세우며 이제 가격 경쟁력의 전략을 기술 고도화와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 현지 기업과
합작 기업을 설립해 현지 자동차 회사에 물량 확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국내 유일무이 기업 만도가 그동안 걸어온 발자취가 궁금해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서연 아나운서가 알려드립니다. 네. 네, 오늘의 히든 챔피언으로 소개되는 주식회사 만도는요, 1964년 안양 공장을 신축으로 84년도에는 연 30만 대의 생산 규모로 증설했고요. 또 92년에 중국의 자동차 부품 기술 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또 95년에는 세계 자동차 부품 박람회에 참가를 했습니다. 2000년대에는요, 발명인의 날에 국무총리 표창도 받았습니다. 이어서 2010년에는 대한민국 100대 기술 선정 국가 녹색기술 대상을 수상했고요. 2014년도에는 자동차의 날에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요, 일가양득 실천 우수기업 경진대회에서 우수상도 수상했습니다. 일가양득이요? 예, 일거가 아니고 이게 일거양득 무슨 아니고 예, 잘 오타 아니에요? 예, 무슨 일거양득 말이에요? 아니고 예. 일가양득이 맞습니다. 이 일가양득 실천 우수기업은요, 고용노동부에서 주최하는 일하는 시간에 비해서 업무의 효율성이나 생산성 그리고 근로자 개개인의 삶의 만족도가 낮은 현재의 근로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바꾸기 위한 캠페인입니다. 이 그렇군요. 기업에서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승인과 절차를 거쳐서 선정이 됩니다. 가성비의 그런 개념인 거군요. 그렇죠.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자, 창립 이후에 자동차 부품 생산에 외길을 걸어온 만도. 또 그렇습니다. 자랑할 만한 게 어떤 게 있을지 김지영 컨설턴트님께서 네. 소개해 주시죠. 만도는 미래를 내다보는 기업으로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며 스마트카 시대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또한 2017년 5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임시 운행 허가를 받았으며 레이더, 카메라 등 센서, 브레이크 및 가속 페달을 스스로 조정하고 제어하는 전방 감지용 장거리 레이더 센서 등 자율주행차에 장착되는 핵심 원천 기술들을 확보하고 국내 최초로 양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희가 뉴스에서도 항상 뭐 보도합니다만 네. 간간히 뭐 구구에서도 그렇고 자율주행 차들이 그렇죠. 속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앞으로가 더 기대가 주목되는 되네요. 기업이다라고 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앞서 그 김지영 컨설턴트께서 해외에서 인정받는 기업이라고 하셨는데 국외에서의 현황이 어떤지 좀 짚어주시죠. 본격적으로. 네, 만도는 뛰어난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는데요. 네. 먼저 중국을 살펴보면 2002년부터 9개의 법인을 운영하며 6개의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인도는 1997년부터 2개 법인을 운영하며 GM, 포드, 르노 등 글로벌 그룹과 타타 자동차 등 현지 완성차 수주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에서는 2022년까지 자동차 긴급 제동 장치인 AEB를 의무화함으로써 미국 시장에서 더 큰 성장이 기대되고 있고요. 예. 이외에 독일, 폴란드, 브라질, 멕시코 등의 제조 및 해외 판매 법인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국내외에서 인정받고 또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장해온 기업이기 때문에 매출액도 또 궁금해지는데요. 그렇습니다. 매출액은 어느 정도인가요?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두 자릿수 실적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제 해외 거래선 및 첨단 부품 매출 확대가 주요 강점인데요. 예. 2016년 매출은 5조 8,66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7% 증가하였고 영업이익은 3,050억 원으로 14.8% 증가하였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자율주행 관련 매출이 2015년에 1,700억이었으나 2016년 60% 이상 증가한 2,800억 원의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야, 네. 그러니까 제가 매출 사이즈가 이제 뭐 5조, 영업이익이 3천억 이러니까 제가 아까 이제 그 히든 챔피언이 아닌 게 아니냐라는 네. 얘기 드린 말씀인 건데 어쨌든 뭐 그 히든 챔피언 중에는 정말 거의 가장 상급에 있는 위급에 있는 회사가 아닌가 생각이 들 만큼 튼튼한 회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년 대비 자동차 부품으로 정말 대단한 성과를 거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었는데요. 많은 부분들이 이제 뭐 이건 이제 회사 얘기고 네. 저희가 받는 게 중요하니까 예. 얼마를 줄 것이냐 네. 이게 중요합니다. 예, 어떻습니까? 네, 만도의 신입 초봉은 대기업 못지않은 급여가 지급이 되는데요. 엄청나더라고요. 성과금 포함 약 5천만 원입니다. 오. 친한 동생을 다니는데 네. 정말 좋대요. 회사 들어가고 나서 네. 맨날 밥 사주는 친구, 제가 밥을 사주는 친구였는데
만날 때마다 얻어먹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생활이 달라지더라고요. 네. 굉장히 오, 돈도 많이 주고 많이 주네요. 괜찮은 회사다라고. 보통 저희 느꼈습니다. 기업들 나오면 5천만 원 하면 평균 연봉을 가지고 5천만 원 이렇게 들고 나오셨는데 오늘은 보니까 신입 초봉이에요. 평균이 아닌 거죠. 네. 네, 평균이 아닙니다. 확실하게 신입이 보신 거 5천만 맞지? 원. 네, 성과금 포함 5천만 원이고요. 그래서 예. 친구들이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 조소연 아나운서 예. 어때요? 5천만 원. 아유, 뭐 마음 같아서는 저도 한번 써보고 싶은 네, 그 정도로 매력 있는 곳인데 자, 예, 제가 이번 만두 채용 전형 좀 들어볼까요? 예, 초봉을 들어보니까 더욱더 귀가 쫑긋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주식회사 만도의 채용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5개 분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모집 부문은 R&D와 생산, 품질, 구매, 경영 지원으로 신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11월 20일 월요일 24시까지고요. 접수 방법은 만도 홈페이지에서 지원하시면 됩니다. 네. 부문별로 지원 자격이나 전공 또 우대사항 근무지가 다르기 때문에 해당 사항 꼼꼼하게 확인해 주셔야겠고요. 예. 자세한 내용은 채용 공고 및 만도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뭐 회사도 튼튼하고 연봉도 많이 주고 정말 가고 싶은 회사가 아닌가. 물론 뭐 돈을 많이 주는 만큼 또 일은 엄청 시키겠지만 어쨌든 지원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런 분들 채용 공고를 상세히 살펴보시고요. 마감일 전에 꼼꼼히 체크하셔갖고 서둘러서 지원을 하시는 거 잊지 않으셔야겠습니다. 자, 김지원 컨설턴트님, 이 채용 절차도 이만큼 뭐 돈을 많이 주는 회사인 만큼 까다롭겠죠? 네. 음. 까다롭기도 하지만 네. 중요하게 여겨야 할 점이 면접이 2번이라는 점입니다. 면접이 우선은 2번이다. 네, 우선 순서가 서류 전형 1차 면접, 2차 면접, 인턴 실습 후에 최종 합격 통보를 받게 됩니다. 인적성은 없군요. 예. 네, 생각보다 그렇게 그러게요. 까다롭지는 않은데 네. 면접이 1, 2차기 때문에 어떻게 좀 준비를 해봐야 될까요? 네, 만도는 1, 2차 면접으로 나눠지는 만큼 1차 면접은 전공 실무 면접으로 팀장급 6명이 면접관으로 참여하여 집단 면접의 형태로 약 40분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 질문은 전공 그리고 상황 대처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직무 수행 능력 등을 주로 질문하며 2차 면접에서는 임원 5명 내외가 면접관으로 참여하여 개별 면접을 진행하게 됩니다. 15분 내로 진행되고 지원 분야의 기본 자질 및 태도, 가치관, 인재상과 적합한지를 평가받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인턴 사원 실습 후에 채용의 특징이란 게 있다면 뭐 정규직으로 얼마큼 전환이 많이 될 것인가 가장 이제 집중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 좀 짚어주시죠. 네. 네, 만도는 인턴 사원 실습 후 근무 성적을 종합 평가하여 정규직의 기회를 주고 있는데요. 예, 전환율은 평균 90%입니다. 90% 와, 엄청나군요. 좋네요. 10명 중에 9명은 다 된다는 네. 얘기인데, 예, 그리고 실제 입사 시기는 인턴 전환 후이기 때문에 2018년 5월이 되겠습니다. 5월, 네. 예, 전환율이 좋네요. 음. 자, 만도는 이 채용 전형만큼도 남다른 인재상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인재상은 어떻나요? 네, 만도의 인재상은 정도와 원칙을 지키는 인재, 열정적으로 도전하는 인재, 협력과 조화를 추구하는 인재, 글로벌 리더를 지향하는 인재 4가지 인재상을 기반으로 최고의 기술로 신뢰받는 기업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얘기했던 아까 그 친구 있잖아요. 네. 제 아는 동생. 네. 그 친구를 딱 봤더니 요 인재에 정확하게 부합되는 그래요. 정말 독한 친구이기 때문에 딱 굉장히 열심히 하는 네. 친구여서 딱 생각이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만도 같은 경우는 인재상과 비전을 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최고를 지향하는 점이 눈에 띈다 볼 수 있을 텐데 그렇다면 임직원 복지도 뭐 연봉 못지않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복지도 이제 다 갖추고 있을 만큼 좋은 복지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크게는 6가지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유형 근무제 실시로 직원 여건에 따라서 근무 시간과 형태를 조절할 수 있게 하고요. 생활 안정 지원으로 주택 구입 및 임차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으로 맞벌이 직원이나 여직원들의 육아를 해결해 주고 있고요. 또 4번째로 취미활동 지원으로 1인 1가입 권장을 해서 기호에 따라 운영을 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 근속자에게는 유류비, 포상, 선물 포인트 제도가 주어지고요.
또 40세 이상 직업 및 배우자에게 정기 건강 진단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알겠습니다. 선물 꾸러미처럼 다양하게 준비된 복지 제도들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쌤이 생각하시기에 그래요. 그렇다면 시간이 만도를 다 돼가고, 추천하는 예. 이유 설명해 듣고 주시죠.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제 만도를 추천한 이유는 아무래도 미래 성장 가능성이 가장 크기 때문이고요. 예. 또 자동차 부품 시장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끌고 있으며 글로벌 경기 침체의 낮은 성장세 속에서도 전기 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친환경 자동차, 무인 자동차와 같은 스마트 자동차가 계속 끊임없이 발전이 기대되기 때문에 함께 성장을 할 수 있고요. 첨단 기술이 적용되는 자동차 전장 시장에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또 이로 인해 본인도 함께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구직자에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자동차 부품의 선두주자 만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취업부터 커리어의 김지영 컨설턴트 그리고 조서연 아나운서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잡정센터 오늘도 아주 알찬 한 시간이었습니다. 내일은요 어벤져스 특집이 여지없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나 어떻게? 네. 어떻게? 나 어떻게? 나 어떻게? 나 어떻게 2가 방송될 예정이니까요. 취업 실패를 위해 상심하지 마시고 내일 방송도 본방사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 4분에 다시 네.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